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근데 여기는 화면을 꺼야겠더라. 이게 까맣게 해서는 잘 안 보이더라. 이게 잘 보이더라. 보통은 까만 게 칠판에 잘 보이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 여기는 이게 제일 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얗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까만 게 원래는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조금 괜찮은 건데. 칠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칠판 때문인가? 칠판. 뭐가 심해? 극혐. 칠판이 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아, 맨날 그래요? 여기는 7판 정도는 안, 여기는 한 6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판. 아, 선생님, 그건 5판이에요. 자, 보죠. 숫자에 좀 민감해요. 수학을 못해서. 자, 이 고메즈라는, 어떤 doctoral students가 있대요. 박사학위. 이 doctor가 여러분들, 이게 꼭 진짜 의사만을 말하지 않죠. 이게 학위를 보시면 학위 디그리를 디그리를 보면 여러분들 어느 학위 따시려고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학사학위가 영어로 뭐예요? 네, 뭐라고요? 총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총각.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이런 느낌의 총각. 총각이 영어로 뭐예요? 총각. 총각. 배철러를 쓰죠. 배철러 파티도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결혼 문화 중에 배철러 파티 있죠. 너 이제 결혼하면 딴 여자랑 못 놀아 해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 문화에서는 스트릿 걸을 부르죠. 스트릿 걸이 여러분들 막 음탕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거기서도 매너와 규칙이 있어요. 손을 못 대게 돼 있죠. 스트릿 걸을 손을 못 대게 돼 있죠. 라고 해요. 나를 나쁜 놈으로 쳐다보고 요즘 아니에요. 손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보기만 돼 있어요. 보기만. 그래서 마지막 배철러 파티를 하죠. 그래서 bachelor's degree죠. 이게 학사학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석사학위가 뭡니까? 2년짜리. 박사로 가는 이 중간 단계. 네, 마스터 디그리를 따죠. 마스터의 디그리를 따면 그 다음 따는 게 닥터 디그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PhD라고도 하는데 이제 doctoral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게 그냥 박사학위 학생이에요. 지금 박사과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박사과정이 보통 8, 9년 되죠. 논문을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생각을 이 사회에 표현하고 그걸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게 논문이니까 개념이. 그래서 논문을 쓰는 그 과정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게 pharmacology라는 이 pharmacy에 관련된 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이니? 이게 호킵스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파트마이안이래요. 파트마이안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니까 혼혈하라는 소리죠. 혼혈. 이제 혼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part라는 단어도 쓰고, 뭐 blended도 쓰고, half라는 단어도 쓰고. blended는 진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섞였다는 소리고, 이제 우리가 half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half Korean, half Mayan. 그래서 혼혈한데, 그 혼혈아가 was raised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I was born and raised라는 표현 많이 쓰죠. born and raised. 나는 한국 완전 토종이야. 토종을 영어로 하려면 born and raised죠. 난 여기서 태어나서 길러진 거죠. 그래서 이 컬처에서 자랐어요. 이게 마야의 혼혈이라서 어떤 컬처냐면 taught the value입니다. 이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가리키는 문화예요. 뭐에 대한 가치냐면 바로 기다리는 거죠. waiting for 뭐를 기다리느냐? 다른 사람이 말을
먼저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말을 하도록.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도록,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는 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habit이 때로는 지금도 유발하고 있는 거네요. has caused problems. 그죠?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죠? 그녀에게 문제를 유발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바로 it's a very frustrating.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뭐 좌절감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frustrating. 좀 우리말로 하면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받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자기가 약간 좀 frustrating, 좀 답답하죠. 짜증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I find that 내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접속사 2개 붙어 있는 거, 뭐 이제는 잘 하시죠. 이렇게 이 안에 붙어 있는 거, 그죠? When you wait to speak. 그리고 이 대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얘죠. The answers are coming. 그죠? 내가 알게 된 것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굳이 말을 더 먼저 안 하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in this society, 미국에서는 it's so importan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it's so important for individual. 그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 문법이 나오죠. 의미상의 주어, 개인들이 전부 다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거의 다가 가주어진 주어죠. 형용사 나오면 개인이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own 하는 게 중요해요. own,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a point of view, 뭔가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 이 사회는. 자기가 point of view가 있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웨이팅 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죠 지금 자기 문화하고. 어떤 포인트냐, that 이 that은 지금 무슨 that이에요? 관계대명사 동격. 우리가 동격은 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라고 외우시고 얘는 접속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동격은 뒷문장이 완전하죠. 여기는 대명사가 빠진 문장이라서 여기에서 넘어온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법으로 낼 때는 관계대명사는 자리에다가 위치를 바꿔놓기도 하죠. 여기는 이게 허용되니까. 근데 여기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니까 안 되죠. 얘는 누구예요? 그죠? 여기 앞에 추상명사에,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사절로 봐요. 왜 명사절로 보냐면 이 단어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고, 여기는 형용사의 수식관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냐, 어떤 뷰 포인트냐, 어떤 관점이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필요성을. 뭐 할 필요성? To be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갖는 것. Own a viewpoint that everyone feel the need. 어떤 필요성? To be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죠. 여기는 첫 번째 사람, 이거 할는. Put a certain opinion forward. 앞에다가 자기의 어떤 특정 의견을 put, 내놓는 거죠. 뭔가 먼저 말하다죠. 자기의 의견을 먼저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 관점, 그것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나댄다 그러죠. 확실히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 결혼을 해놨지만 연애를 한다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대학 둘 다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와이프랑 이 bar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처음 만났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 같은 걸 막 해요. 그럼 내 생각에는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얘 진짜 나댄다. 성격이. 그래, 이런 걸 굳이 말해야 되나? Too much information 아닌가?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죠. 왜 그걸 다 말하냐? 이거 너무 퍼스널 아니냐? 처음 만난, 그 바에 만난 첫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얘기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실제로 조금 있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로 좀 있죠. 좀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오픈을 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이런 문화라서 마야 사람 입장에서, 태어난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마야니 칠레 쪽이죠. 멕시코. 맞나요? 마야. 아니, 그쪽 아닌가요? 그죠? 그럼 중남미 쪽이 약간 좀 동양의 문화와 좀 관련이 있나요? 내가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냥 언뜻 들어보니까 약간 동양 문화인 것 같아가지고. 중남미 쪽도 약간 사람들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 히스패닉 쪽인가, 그쪽은? 동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쪽은? 아무튼 문화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 문화가 정말 가부장적인 거 아시죠? 정말 가부장적이에요. 정말 가부장적. 그러니까 멕시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내가 살던 동네가 동양인이 나 하나였거든요. 우리 와이프 집이 내가 얹혀 살았으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동양인이 없어요 그 안에. 근데 멕시코인들은 있어요. 미국에 뭐 멕시코인들은 당연히 많죠. 근데 거기가 시골인데다가 인디애나니까 미드웨스트잖아요. 중부. 그러면 우리나라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서버티브, 굉장히 보수적 지역이긴 해요.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도 조금 보수적인데 멕시코인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탱탑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나시라고 부릅니까? 탱탑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냥 나시라고 부르나요? 우리도 탱탑이라고 하나요? 나는 어렸을 때 계속 나시라고 불렀거든요. 나는 근데 왜 나시라고 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썼어요, 그냥. 나시. 근데 나시가 뭐예요? not see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린가요? not see? 나한테 침을 뱉네요. 자, 근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불리느냐? 탱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지역 방언으로 wipe beater shirt라고 불러요. 그게 멕시코에서 나온 단어래요. 단어만 딱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wipe beater shirts. 그러니까 집에서 나시 하나 입고 남자들이 여자 때리고 술 먹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이라는 그 이미지가 거기에 심어져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약간 얘네들 문화가 이런 문화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 멕시코인들은 그쪽 지역에 내가 멕시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지역의 멕시코인들은 와이프랑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여자가 뒤로 걸어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니 이 마야를 보니까 갑자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말한 겁니다. 내가 겪은 이 조그마한 사회에서의 멕시코인을 말하지 전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내가 제일 짜증났던 게 그 확대 해석이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양인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첫 번째로 대부분 다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춤춰봐. 거기서는 왜냐면 한국을 다 케이팝으로 하니까 다 춤춰봐라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예를 들면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송중기인지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할리우드 영화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은 진짜 메트로시티 몇 개밖에 없거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은 진짜로 그 뉴욕이, 아니 뭔가 LA라는 그 지역, 큰 지역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뉴욕이나 몇 개, 시카고 이런 쪽에.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 영화를 갖고 생각을 하듯이 동남아가 우리나라 군인들 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군복을 보면 송중기를 찾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확대 해석은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지역에서 잠깐 본 겁니다. 잠깐. 멕시칸인들. 제가 멕시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거기가 여러분들 머리 같은 거 자르는 게 조금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격도 조금 비싸고 내가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이쪽 다 시골 허 벌판이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잘 안 깎았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좀 까부잡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멕시코인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 만났을 때 사람들이 gracious 하고 막 이랬었어요 저한테. gracious 막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옆에서 막 키득키득 웃죠. 나는 스페니쉬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와이프는 이제 스페니쉬를 몇 단어는 알죠. 우리가 마치 막 뭐 고니치야 뭐 이런 것도 알다시피 아리가또 이런 거 알듯이 말은 일본어는 못해도 근처에 사니까 좀 단어를 알잖아요. 그럼 나는 못 알아먹고 걔는 알아먹고 막.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랬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문법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시험에 낼 만한 좋은 문장이죠. 가주어진 주어도 있고 거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동격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need에 붙어있는 형용사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2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oftentimes 주로 if I wait long enough 내가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answer가 온다. 이거를 알게 됐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사회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answer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또 다시. 결론이라고 봐야겠네요. 내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누군가가 자기의 관점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답이 다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게 그녀가 덧붙인 게 뭐냐면 sometimes if one waits too long.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주의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너무 길게 기다리면 the subject가 바뀌니까 이것은 좀 주의하세요. 이건 뭐 주의점 정도? 뭐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subject 그죠? 여기서는 주제죠. 진짜 그야말로 주제. 그 주제 자체가 자동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물 주어의 자동사는 늘 조심하시는 게 좋죠. 능수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내 반응이 더 이상 relevant 그죠? 이 단어에서 relate이 좀 보이십니까? 연관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적절치 못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연관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적절한 그죠? 더 이상 나의 반응이 적절치 않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오늘 그 자료 나눠준 것 중에 투부정사가 동사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죠? 시제하고 태가 있다 해서 이 태에 관련돼서는 얘가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To be heard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누가 한국어로 해석해봐. 한국어로 딱 찍어서 말해봐요. To be heard. 뭐 할 필요성? 말할 필요성. Be told는 뭐라고 얘기해요? I was told는 뭐예요? 들었다라고 해석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 거잖아요.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고. 상대방이 tell한 거예요. 그럼 나는 be told 되는 거고. 그럼 be heard는 누구예요? 내가 들어진 거니까 상대방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학생들이 조금 당황합니다. When I was young, back in the college, I have no one to be heard. 이게 무슨 뜻이에요? I have no one to be heard. 말할 친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식을 했을 때, 이 명사를 수식했을 때 해석이 갑자기 안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he need to be heard입니다. 말할 필요성. 근데 처음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말할 필요성. 요것도 문법으로 좀 받아두세요. 먼저 말해야 될 그 필요성은 seem to be more. 뭐처럼 보이더라? Important than the appropriate response. 여기서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뭘 의미하죠? appropriate response라는 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appropriate은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너무 오래 기다리면 response가 appropriate, 적절하지 못해버리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말하라는 소리죠. 빨리 말해야 돼요. 빨리 말하지 않으면 no longer relevant거든요. 화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뭐보다는 얘보다는. 먼저 말하는 게. 왜냐하면 appropriate. 잠깐만요. 이게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적절한 리스폰드를 하려면 생각을 오래 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자마자 그냥 나의 생각이 뇌를 거치지 않고 허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간혹. 생각이 허파에서 나와요. 그냥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빨리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appropriate response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 나와요. appropriate. 적절한 것은. 바로 나와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한 겁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즉 적절한 반응,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적절한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속도가 중요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끝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의미한 말은 그 말입니다. A proper response. 여기서는 진짜 적절한이라는 어떤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적절한 의견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사회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빨리 말해서 내가 need to be heard first예요.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산다를 그 마연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네요. 제가 빈칸인데 변형 문제가 될 거라는 가정을 하에서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하죠. (5번) 빈칸. 이것도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근거는 없고요. 그냥 이것도 변형 문제 풀듯이 풀게요. 그냥 뭐 빈칸을 풀듯이 풀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그죠? 글을 읽다가 뭔가 여기서 objection은 뜻이 뭐죠? 뭐의 명사죠? object를 뭘로 봤다는 소리예요? 왜 objection으로 썼겠어요? 얘가 품사를 뭘로 봤으니까. 여러 가지 object가 있죠.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있는데 동사로 봤으니까 objection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object가 동사로 쓰면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투부정사에서 썼죠. 전치사 투. 동명사 내가 나눠준 자료에. 어디에? object. 거절하다. 그렇죠. 반대하다. 거절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반대하다로 봤으니까 오브젝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랬어요. 그러면 글 시작 자체가 뭘로 시작한 거예요? 딱 봐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여기 정답이 어디입니까? 정답이 저 밑에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가 이제 요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문제점이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문제점에 대한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합시다가 나오니까 이 문제점에 나온 단어들을 유심히 보세요. 이거에 반대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여기 정답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the idea 뭐라는 생각? starting at the bottom. bottom. 이게 여기서 가장 핵심의 마이너스 단어죠. 바닥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정답이 이 글의 요지는 바닥이 아닌 뭔가가 정답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거. 그러면 천장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천장에서 시작해보. 아무튼 bottom은 안 된다 이 얘기니까 지금. 그 다음에 working one's way up. work one's way up. way up이 work up이 쉽게 말하면 성공하다, 승진하다. 바텀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거, 점차 승진하는 거, 이렇게 way up. 이렇게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성공하는 것이 appear.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 뭐뭐처럼 보인다. 이것이다. sound. sound는 뜻이 뭐예요? 형용사로. 명사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인데 명사 말고 형용사. sound sleep, sound body, sound mind. 건강한 신체, 건전한 생각. 뭐 건강, 건전 이런 뜻이에요. 사운드가. 건강한, 건전한. 그 다음에 사운드 슬립 하면 깊은 잠. 그죠? 잘 자는 거. 잘 자, 사운드 슬립. 그죠? 여기서는 이러한 의견이 건강하다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타당한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겠죠. 건강, 건전, 타당. 그죠? 타당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The major objection to it.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반대의 의견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라고 반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죠. 문제. Too many. 너무 많은 사람이죠. Those people who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begin at the bottom. 그죠? 바닥에서 시작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그죠? 기꺼이 해내지 못하더라 이거죠. 무엇을? lift their head high enough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이 표현이죠. 성공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high, head high, 그죠? 그들의 헤드를 올리다 높게, 여기서는 부사죠. 높게 올리다. 높은 머리 하지 말고 머리를 높게 올리지 못해요. 그 부사를 enough to로 해석한 거고. 이거 할 만큼, 이거 할 정도. 우리가 이거 부사적 해석이,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해석은 정도 해석 꼭 알아두세요. 그 투부정사 문법책에는 대부분 결과용법으로 많이 나와요. 부사적 용법에 결과. 근데 저는 결과보다는 정도를 선호하는 편의 해석을 많이 해서 이거 할 정도로 높이 가지는 못합니다. enough to be seen. be seen. 그죠? 우리 이제 투부정사 수동태 하니까 자꾸 눈여겨보세요. 볼 정도로가 아니라 보여질 정도로. by opportunity. 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동적으로 써놨죠. 정말 수동태를 수동적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본다가 아니라 기회에 의해서 내가 기회에 노출될 정도의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회에 노출될 정도로. 그게 바로 to be seen by opportunity 이런 거예요. 기회가 주체라고 본 거예요. 기회가 나를 본다. 기회에 의해서 내가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높게 갈 만한 기회가 전혀 오지 않더라. 바텀에서 시작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없어졌죠. 국가고시 남은 게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로스쿨 체제죠, 우리 한국이. 그럼 로스쿨이면 결국에는 또 서열 중심이죠. 서영고대가 다 잡고 있으니까. 그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치인들을 봐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책과 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짠! 이게 없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로스쿨 체제니까. 근데 로스쿨도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로스쿨이 생겼을 때부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사법고시라는 일괄된 체계가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줄 세우기가 될 거다. 어느 학교 출신 로스쿨이냐.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뭐 사법고시 부활하자.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개천에서는 용 안 난다. 바텀에서 시작하면 기회 자체에 노출될 만큼 올라갈지도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남은 시험은 뭐밖에 없나요? 행정고시는 지금 학교 출신인가요? 국가고시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 표정들이 다 당신이 모르면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들이. 아니 너네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아니 행정고시. 그건 대학 가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외모고시는 있어요 지금? 그게 몇 급이에요? 7급이에요? 5급이에요? 5급이에요? 5급이면? 대단하죠, 5급이면. 5급이면 대단한 거죠. 5급이면은 그 직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관 정도 되나요? 5급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they remain at the bottom.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못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으로 나오는 빈칸이 이제 해결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쌤이 꼭 이게 100%라고는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문제만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 인식만 하자라고 이게 이 글의 요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문제점, 부정적인 단어들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부정만 보다가 선택지를 딱 가서 주제나 요지를 잡을 때 뭐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본인이 자기가 해결을 제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 인식하고 글이 끝났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자기가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그렇게 해서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꼭 지문에 나온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보미를 보니까 약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벌써 벽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벽화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2문제 이상을 연속 풀지 맙시다. 한 문제씩 끊어가시죠. 자, 금방 끊을게요. 금방 끝날게요. 이거 문장 짧으니까. 금방 끊을게요. 많이 남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보미의 시그널이 아주